올해부터 한파특보시 지자체들이 경로당과 주민회관 등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한파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홍성군의 광천토굴 새우젓 가공업이 충남 지역 최초로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홍성군과 충남도는 광천토굴 새우젓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진시청에서 국가대표 테니스팀 남지성 선수가 당진시청 테니스단에 입단했습니다. 남 선수는 국내 복식 1위, 남자 단식 7위에 올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지자체들이 경로당과 주민회관 등을 한파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파특보시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응급 대피소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요? 네, 막상 가보니 문은 닫혀 있고 간단한 방한용품조차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추위를 피해 한파 쉼터를 찾은 사람들.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인 이들에게 한파 쉼터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입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정부에서 다 이렇게 해줘서 너무 좋아요. 이용자들은 추위도 피하고 외로움도 덜 수 있어 만족해합니다. 바람 무려 따뜻해서 좋고 다 좋아. 여럿이 만나니까 좋고. 하지만 대부분 저녁 6시면 문을 닫습니다.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있긴 하지만 많지 않을 뿐더러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한파 쉼터로 지정된 마을 회관입니다. 안전 디딤돌 앱에는 밤 10시까지 운영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간 7시 40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은 잠겨 있습니다. 주민들이 쉼터를 관리하다 보니 문을 여는 시간도 닫는 시간도 제각각인 겁니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부터 24시간 한파 응급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대피소를 관리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예산군이 지정한 응급 대피소는 모두 7곳. 취재진이 무작위로 대피소 2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예산군에서 지정한 한파 응급 대피소입니다. 그런데 대피소임을 알리는 안내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변에 사는 주민들조차 대피소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나 요 집 바로 이거 뒤에 있는데 여기는 대피소 모르겠는데 이딴 소리는 못 들었어요. 모르고 있거든요. 오늘 처음이에요. 듣는 처음이라고. 대피소 내 시설도 문제입니다. 빈 회의장 맨바닥에 침낭을 깔고 이용해야 하지만 간단한 이불과 베개조차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또 이용자가 요청해야만 난방기를 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딱 언제라고 잡아놓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겨울 대책 기간이 왔으니까 12월 중순까지는 이제 다 배부를 완료를 해야겠죠. 하루 사이에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는 등 변덕이 심한 요즘 날씨. 기상예보를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주제 한파특보가 이제 예정이 돼 있으면 저희가 거기 준비를 해놓을 텐데 일단은 현재 기상을 봤을 때는 한파특보가 지금 있지는 않잖아요.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한파 쉼터와 응급대피소. 정작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홍성군 광천토굴 새우젓 가공업이 충남 지역 최초로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홍성군은 지난 1일 해양수산부가 광천토굴 새우젓을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또 가공업 분야의 지정은 전국 최초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천토굴 새우젓 가공업은 지난 1949년 광천 폐금광에 보관한 새우젓이 부패하지 않고 잘 숙성된다는 것을 주민이 발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이번 지정으로 확보한 국비 4억 9천만 원을 포함해 광천토굴 새우젓 관련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7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지난 2일 당진시청에서 국가대표 테니스팀 남지성 선수의 입단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현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인 남지성 선수는 국내 복식 1위, 남자 단식 7위에 올라 있습니다. 당진시는 남 선수의 입당으로 당진시청 테니스단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진시청 테니스단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윌슨과 후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윌슨과 국내 실업팀의 협약 체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위 선수를 우리 당진시청 실업팀 선수로 채용하게 돼서 상당히 우리가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실업팀에 대해서 클럽하우스 고대 운동장에 우리 시설을 해서 실업팀이 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앞으로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인사말이 예사롭지 않은 요즘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3년을 향해 가며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과 대인 지뢰를 허용하자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나서 이러다 3차 대전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공포마저 자아내는 형국입니다. 중동의 화약고 역시 전쟁의 불길이 더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도 1년 넘도록 끝나기는커녕 레바논, 이란으로 전선이 확장되면서 전 세계가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경고도 동아시아의 전운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은 러북 군사동맹을 과시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매우 위험한 신호를 주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은 과연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머니머신, 방위비 분담금을 10배 올려라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한미동맹을 흔들면서 북한 김정은과는 직접 거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 도발할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6.25 전쟁, 내년이면 75년이 됩니다. 그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우리 사회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승리는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철저한 안보의식과 단합 아닐까요? 북한이 노리는 건 남남 갈등, 바로 우리 내부의 갈등일 테니 말이죠. 정치권이 치고받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적어도 안보 정책만큼은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서산에서 구입한 배추를 가격이 비싼 강릉산으로 둔갑해 시장에 판매한 중간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서산시 부성면 일대에서 구입한 배추 30톤을 강릉산으로 속여 서울과 부산 지역 시장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산 배추가 서산산보다 30% 정도 비싼 점을 이용한 A씨는 4,200만 원을 팔아 9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반은 탐문 수사를 통해 A씨가 서산의 한 배추밭에서 채취한 배추를 강릉 비배추망에 담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살인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했다고 전했습니다. 태안가족공감센터 개관이 태안군의 적극 행정 최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태안군은 3일 군청 대강당에서 가세로 군수와 공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공감센터 개관과 태안 국화축제 개최, 영목항 사업 관련 주민 갈등 해소 등 모두 5건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최우수 사례로 뽑힌 가족공감센터는 지상 3층 건물로 공유 주방과 어린이 수영장, 미디어 센터 등이 조성됐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태안의 경우에 생활 인구라도 많이 늘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적극 행정이 아주 절실한 거죠. 예. 우리 직원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적극 행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청년농업인 육성 우수기관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평가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위한 단계별 23개 사업과 스마트팜 사관학교 조성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1년부터 청년 농업인 육성과 정착 지원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태안해경이 선박 연료류의 황함유량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년 3월까지 실시됩니다. 점검 대상은 유조선과 화물선, 어선 등 국내외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으로 선박 연료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입니다. 선박에서 부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애주기별 복지 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멤버십은 89개 복지 서비스를 가구원의 나이와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홍성군은 65세 이상 노인에는 기초연금과 일자리 사업, 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보장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에만 1,7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 멤버십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청양군이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에 나섭니다. 청양군은 전기와 가스, 통신요금 체납 등 공공 빅데이터와 AI 기반 초기 상담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복지 위기가구로 파악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급여를 우선 지급됩니다. 또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청양군에서 운영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기금과 민간기관 연계 등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청양군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살핌 서비스와 또 반찬 지원 사업 등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연말까지 지역 내 숙박업소 64곳을 점검합니다. 홍성군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숙박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현장 지도 점검과 우편 발송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수립 시 신분 확인 여부와 전기, 가스 시설 등입니다. 군은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겨울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응급실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예산군 보건소는 올겨울 강한 한파가 예상된다며 이번 달부터 3달간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은 한랭질환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한랭질환 예방교육과 물품 배부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군은 외출 시 장갑과 목도리 등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무리한 운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충남 지역의 한랭 질환자는 모두 26명으로 예산군에서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4명이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